네, 자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이현준 과장이 저희가 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다뤄줬던 그런 종목들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어떤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OCI 상한가, 페노션 하한가입니다. 자,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역발상 관련주들, 이렇게 해서 OCI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일전에 한번 짚었었고, 페노션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극명한 어떤 대비세를 보여줬었는데, 일단 좀 OCI부터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제가 좀 잘 추천을 했죠. 네. 하필이면 두 종목이 어제 굉장히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 그러니까요. 가운데 하나였는데 예, 예. 말씀 같은 그 흐름으로 딱 흘렀기 때문에 더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특히 뭐 태양광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이제 한번 한물 간 거 아니냐.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은 당시에 굳이 뭐 태양광이 매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OCI가 딱 상한가를 가주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좀 뭐 OCI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네. 예, 그 부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뭐 어저께 올라가면서 이제 뉴스 같은 거 다 찾아봤어요. 네. 과연 이걸 정확하게 왜 오르는 이유를 정확하게 맞추는 전문가가 있는지. 근데 또 뭐 참 뭐 안타깝게도 뭐 뉴스를 찾아보니까 유가 반등에 따른 뭐 주가 반등이다. 중국의 친환경 주식이 상승 뭐 했기 때문에 뭐 올랐다 뭐 이런 뭐 뉴스들밖에 없더라고요. 네. 뭐 사실 뭐 뜬금없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 2조짜리가 15%가 올랐다는 거는 3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올라갔다는 건데 그 정도의 가치 상승을 뭐 이 정도로 이유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시간에 좀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OCI의 상승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 OCI 간에 1,700억대 세금 전쟁이 좀 이슈화가 되면서 OCI의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 가치가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OCI가 인천 하익동에 148제곱미터, 그러니까 45만 평 정도의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인천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토지 합산을 하게 되면 총 120만 평의 땅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실 기업 분석을 하면서 OCI가 뭐 재무제표에 뭐 땅이 있긴 하지만 그게 어디 있는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관심 안 갖고 넘어갔었는데 그걸 갖다가 개발을 하려고 이제 OCI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인천에서 이제 그 개발하려면 돈 더 내라.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이게 알려지면서 OCI가 인천에 땅이 있었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거기에 이제 여타 글로벌 폴리실리콘 기업들에 대비해서도 한참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인천광역시에 120만 평 규모의 알짜배기 땅까지 보유하고 있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이 120만 평이요. 그 우리가 좀 와닿지가 않는데 그냥 우리 공시지가라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공시지가보다는 일반 저희 그 거래되는 시가가 훨씬 더 비싼데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해도 1조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시가총액 2조짜리 기업이에요. 1조짜리 땅이 있어요. 알짜배기 땅이. 근데 그 개발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이 가치가 2조가 말이 되냐라는 이 한마디로 이 내용이 주식시장에 좀 알려지면서 근데 안타깝게 뉴스에는 참 이게 아무도 뭐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이 120만 평이면 말씀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날 25일 날 사실 이 OCI 얘기를 저희가 했었단 말이 있었죠. 그때 이 태양광 산업은 굉장히 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이유에서도 존립 가치가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사업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태양광 사업 자체만을 보고도 투자가 여전히 가능한 건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어저께 관련해서 전화만 대여통 받은 것 같아요. 네. OCI 지금 사도 되냐? 당신 왜 이렇게 주식 잘하냐? 이런 얘기를 네, 한 5번 정도 전화를 드린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운이 좋았고요. OCI가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네. 보유 부동산 가치는 정상화가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올랐어요. 말이 25%지 2조짜리가 25% 올랐으면 5천억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1조짜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가치의 정상화가 됐다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개발해서 이익이 얼마가 날지는 좀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사실 인천이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청라, 영종 그리고 뭐 송도까지 해서 공급이 또 어마어마한 지역이기 때문에 꼭 개발이 성공한다고 또 보장할 수는 없어요. 땅 있다고 무조건 또 열광하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만
지금 뭐 보유 부동산 가치만 좀 이제 올라왔고 태양광 가치는 지금 뭐 정상화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뭐 매수 관점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좀 장기적으로 좀 다시 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OCI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는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제 좀 페노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이 사실 지난번에 이제 어제 이제 한가를 기록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페노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단순히 뭐 지금 놓고 볼 때 뭐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60배 그 이상 되는 어떤 지금 고평가가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산법도 이제 접근을 해주셨던 그런 종목인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겠죠, 이 부분? 일단은 페노션이 어제 감자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한가를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일단은 한 신문 매체가 하림의 인수금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라서 올해 말까지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정상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려면 채권단과 법원의 조율을 통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쭉 신문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급락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감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은 좀 저희가 가능성만 놓고 보면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가능성만 놓고 보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저희가 이제 그 문제가 나와서 항상 이게 뭐 저희가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문제의 답을 풀기 전에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가 무조건 답을 풀려고만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대로 된 문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신문 기사가 나와서 주가에 반응을 미쳤는데 그 주가에 반응을 미쳤으니까 그 신문 기사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신문 기사가 맞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네.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은요. 그 신문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인수금보다 부채가 많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인수금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제가 세지도 못하겠어요. 인수금보다 부채가 당연히 많죠. 힘든 회사가 인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인수금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는 대부분의 케이스, 90% 이상의 케이스는 인수금보다 부채가 많아. 부채 떠안고 이거 그렇지. 예, 인수해라 뭐 이런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당 기업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금보다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된다는 부분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도대체 이거 뭐 왜 이렇게 썼는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다음 부분 올해 안에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정상기업. 그럼 100% 이상이면 정상기업이 아니란 말입니까? 정말 많은데 말이죠. 코스피에 100% 이하인 기업 찾기 별로 그러니까요. 많지 않아요. 이게 상 오해하시는데 예. 부채 비율 뭐 100%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뭐 특히나 이제 해운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기업, 그러니까 조선, 해운, 항공 같은 기업들 중에서 부채 비율 100% 이하인 기업 하나도 없어요. 다 100% 넘어요. 다. 장담할게요, 제가. 다 찾아보세요, 한번. 다 100%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상장 해운사들하고 좀 페노션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유명한 해운사들, 흥하해운, 대한해운, 한진해운하고 페노션 이렇게 4가지 해운사를 비교를 해봤는데 흥하해운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5배예요. 얘도 정상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탕감을 해줬죠. 예. 근데 얘도 1.3배, 130%예요. 100% 한참 넘죠. 한진해운은 10배가 넘어요. 1000%가 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네. 근데 지금 주가 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1000%가 넘는다고. 그럼 페노션은 이번에 근본 3자 배정 유상증자 감안을 하면은 4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높은 수준이긴 한데 한진해운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잖아요. 네. 훨씬 더 안정적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비정상적인 기업이고 왜 위에 그 2가지 문제로 감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 나온 내용만 토대로 봤을 때 감자를 하면 안 돼요. 감자를 하면 안 되는데 감자의 가능성은요. 제가 보는 감자의 가능성은 페노션이 국내 최대 규모 선사예요. 선사다 보니까 국내외 물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항만에서 모든 그 해외 그 선로를 통해서 물건을 나르는 회사잖아요. 그럼 또 물건이 들어오는 이런 어떤 물류를 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의 어떤 뭐 국내 기업의 인수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뭐 채권단하고 어떻게 좀 산업은행하고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저 감자를 약속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감자가 약간 정치적인 이유죠. 그런 부분으로 감자가 가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위에 뭐 기사에서 언급된 대로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면 지금 좀 대책이 안 서요. 만약에 감자를 약속했을 수도 있다. 정치적인 이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감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가운데 그럼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제 기관이 또 팔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근데 기관 보니까 사모펀드만 팔았더라고요. 기관 일개 주체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시나리오고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감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뭐 물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감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한 30%. 두 번째는 채권단은 높은 비율로 감자를 하고 만약에 감자를 하더라도 예전에 쌍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단은 뭐 10주를 한 주로 만들어버리고 뭐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대신에 일반 주주는 뭐 2주를 한 주로 만드는 식으로 그러니까 채권단은 좀 강한 감자를 그리고 일반 주주는 좀 약한 감자를 좀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뭐 페노션의 수준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수준 높은 감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금호산업도 저희가 예전에 감자할 때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40%.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문상에서 얘기했던 그 1.5대 1 수준의 전체 감자. 이걸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일반 주주에게 가장 좀 큰 피해가 오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악의 시나리오인 3번의 경우를 좀 보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어저께 한가 갔으니까 지금 뭐 어제 주가에서 그러니까 오늘 시가겠죠. 거기서 네. 한 번 더 하한가 가면은 반영이 끝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도. 네. 그렇게 봤을 때는 2번과 여기서 만약에 일단 여기서 오늘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됐을 때 2번이나 1번이 나오면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주가가. 그렇죠.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뭐 굳이 페노션을 지금 순간부터는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 다만 뭐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여러분이 대응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본다 하더라도 뭐 15% 정도의 하락. 거기서는 이제 적정 주가로 이제 왔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1번이나 2번의 정도의 시나리오로 본다면은 상승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한다 한다면은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분할 매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분명히 뭐 1번이나 2번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제 강했던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정보에 참고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슈 마무리 짓겠습니다. NH투자증권 이현중 과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